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특정 진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법치를 훼손한다. 권력이 권력을 통한 특검을 통해서 권력의 어떤 사건을 없애겠다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아니, 법치의 핵심 아닙니까? 어떤 다른 진영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시민과 권력의 문제에서 어떤 진영 간의 다툼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할 거였으면 검사 진작에 그만두고 어떤 다른 진영으로 가서 제 정치적인 뜻을 펼쳤겠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권력에 따라서 이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왜 막아야 되느냐? 권력은 계속 팽창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뭐 정권을 잡고 있지만 만약에 다음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합시다. 그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때는 아마 예전에 민주당 정권이 했을 때도 특검에 의한 공소치도 했잖아.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국민의힘도요. 또 국정조사에서 뭐 녹취 많이 나왔지만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해서도 또 녹취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좀 발췌를 했어요. 네, 발췌한 부분만 좀 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방송에서 다 보셨죠? 네, 저 그거 뭐 국정조사 그걸로 해서 다 봤습니다. 사과나 뭐 커피 같은 거는 좀 반입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술 같은 거는 술은 제가 못 봤습니다. 예, 그쵸. 이화영이나 김석태 방위철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이런 적 있었습니까? 저는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검사님은 한 전 대표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네. 한 전 대표가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출석하면 구체적으로 진상규명에 좀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 좀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된 기소라고 하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조위 특별 국정조사 특위의 이름도, 국정조사도 사실 윤석열 정권 뭐 조작 기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 단순히 뭐 박상용 혼자의 그런 비위, 평검사 혼자의 어떤 조사 방법의 문제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권이면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바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에 또 명을 받아서 총장이 있죠. 그 총장 밑에 검사장이 있고, 검사장이 있고, 그 밑에 제가 일선에 근무하는 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개입하는 겁니까? 당연히 장관 총장 아닐까요? 그럼 당연히 장관 총장 불러서 그걸 물어봐야 그게 규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의혹 제기는 윤석열 정권의 의혹 제기라고, 그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핵심적인, 아니 총장 장관을 빼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개입을 해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기하는 의혹이랑 입증하려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 뭐 평검사, 그리고 그때 당시 평검사였거든요. 저의 뭐 후배들, 동료들, 그 다음에 저의 상관인 부장검사,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총장 장관을 불러야죠. 검사장을 불러야죠. 왜 총장 장관 검사장 못 부릅니까? 그거 본인들이 제기한 의혹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것이 이 국조특위라는 것이 무슨 정치적 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책임지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지금 차장까지도 안 부르잖아요. 검사장 밑에 차장이 있거든요. 부장까지만 불러요. 부장까지만 부르고 그 이상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에 대한 혹시 이유나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그에 대한 이유나 답변 못 주실 것 같은데요. 정치적 쇼다. 아니 국민 앞에서 뭔가를 본인들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 정치적 쇼입니까? 그러면 뭐 모든 게 정치적 쇼 아닐까요? 제가 두렵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한 전 대표도 좀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요, 그 국조특위라는 것이 흘러가는 데에 따라서, 증언에 따라서 진상을 흘러가는 데에 따라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에 맞는 증언을 하는 사람은 부르고 그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하는 사람은 부르지 않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선서하는지 안 하는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보실 때는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수차례 방송에 나가가지고 얘기한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얼마든지 사실 증거가 있고 명확한 논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 앞에서 논박을 하실 수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저를 고발할 목적만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한 대표, 뭐 이원석 총장,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홍순 검사장, 그 다음에 김영일 차장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해서 논박할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뭐 윤석열 정권 차원의 어떤 청와대의 개입 이런 거 있다는 증거 하나도 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안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치적 쇼라는 그 워딩의 관점에서 보면요, 약간 이게 마치 뭐 예전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런 영화처럼 쭉 짜여진 각본에 따라 국민들이 봐주시기를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각본에 어긋나는 사람은 삭제하거나 배제하는 그런 것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은 저도 좀 드리고 싶진 않은데 계속 나오는 얘기여서 좀 아니요, 어떤 드리는 질문이든 질문이- 괜찮습니다. 더 저에게 아픈 예. 질문이라고 생각되시는 걸 해주시면 제가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질문은 아닌데 예. 좀 일단 드릴게요. 예.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한동훈. 예.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제 혼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논쟁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처음 인기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을 보고 한동훈이 오버랩된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와요. 아니요. 그래서 예. 뭐 이미 여러 번 정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셨고 예. 어제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네. 단언하셨더라고요. 네. 강조하셨더라고요. 안 하겠다. 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검사님이 하시는 이제 말씀, 이제 특정 진영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런 말씀은 좀 분명 정치를 통해 권력을 얻어서 좀 관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그렇게 하기 싫으신 이유가 좀 무엇인지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특정 진영이 이 법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진영에 가서 그것을 막아야겠다. 이건 좀 논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특정 진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법치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관점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있고 뭐 우리 편이 있고 다른 편이 있는데 다른 편이 이걸 훼손하니까 우리 편에 들어가서 이것을 서로 싸워야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어떤 권력과 시민의 관점에서 권력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치를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일이고, 저는 제가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사건이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법치에 너무나 큰 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상 한 적이 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이 권력을 통한 특검을 통해서 권력의 어떤 사건을 없애겠다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아니, 법치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평등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다른 진영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시민과 권력의 문제에서 어떤 진영 간의 다툼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할 거였으면 검사 진작에 그만두고 어떤 다른 진영으로 가서 제 정치적인 뜻을 펼쳤겠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권력에 따라서 이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왜 막아야 되느냐? 권력은 계속 팽창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뭐 정권을 잡고 있지만 만약에 다음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합시다. 그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때는 아마 예전에 민주당 정권이 했을 때도 특검에 의한 공소치도 했잖아.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국민의힘도요. 대법관 지금 12명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잡았을 때는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당연히 13명 늘리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특검이 어떤 정권의 어떤 목표를, 정치적 목표를 행사하는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안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시민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기본권을 헌납하면서 이것을 허용해주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이것은 또 다시 허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법치가 점점점 후퇴되고 시민들의 권리가 후퇴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그거 안 한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 오히려 제가 권력의 편에 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정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법조인이라는 것은 이게 과거를 저는 보는 사람이죠.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어떻게 실체 관계가 어떤지 확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근데 정치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어떤 정치라는 것은 어떤 경영적 관점, 운영적 관점 그런 관점이고요. 오히려 정치는 그 법치는 약간 통치의 관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둘이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그 법조 선배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준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좀 그분들께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금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의 방향과 그 법조인들의 어떤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더더욱 좀 저를 알기 때문에 정치에는 좀 맞지 않나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박상용 등판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제목 붙은 거 등판이 보시고서 아니라 좀 차출론? 예. 차출론 나온 예. 거 보고 좀 당혹스러운 게 좀 있으셔서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뭐 전혀 할 마음도 없고 실제로 뭐 저한테 할 거냐 안 할 거냐 누구가 물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본인들이 그런 어떤 희망사항이나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전혀 온당한 일이 아니고 그게 또 권력의 속성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정당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동시에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 권력 추구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 행위나 이런 본인들의 의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치에 대해서 권력이 넘보는 부분은 철저히 차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게 아주 법치의 기본이거든요. 그 부분의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법치를 논하고 있는데 누구를 동원해서 우리 진영으로 집어넣는다 만다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전혀 바라는 바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국정조사에서 뭐 녹취 많이 나왔지만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해서도 또 녹취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 교도관께서 이제 수원지검 자체 감찰 당시 녹취를 틀었습니다. 이거는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좀 발췌를 했어요. 발췌한 부분만 좀 틀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방송에서 다 보셨죠? 네, 저는 그거 뭐 국정조사 그걸로 해서 다 봤습니다. 다과나 뭐 커피 같은 거는 좀 반입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술 같은 거는 술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쵸. 이화영이나 김성태 방위철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이런 적 있었습니까? 저는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 현장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같은 녹취가 재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녹취를 두고 그러니까 재편집 재가공이 되면서 그러니까 누구는 질의하던 전용기 의원이 당황했다고 보도를 하고 누구는 그 답변 중이던 부장검사가 당황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글쎄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그게 예전에 그 수원지검 자체 그 조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도 그 내용을 지금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창고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 저희 대기실이 부족해가지고요. 저희 제 검사실 바로 맞은편 복도 하나 두고 바로 맞은편에 빈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탁자와 그 의자를 갖다 두고 거기에 그 인원들이 대기를 했었거든요. 피의자들이. 근데 거기에 구속 피의자도 있고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도 있고 참고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장시간 대기를 하게 되면 어떤 다과 같은 게 충분히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검사실 내에 공식적으로 저희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뭐 커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다과, 과자 이런 것들이 다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게 오래 조사를 받다 보면 저도 뭐 지금 물을 마시지만 이게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계에 따라서
그런 다과 같은 것은 섭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뭐 피의자 같은 경우에, 구속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의 승인 하에 그건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조사실 내에서도 안에 뭐 간단한 뭐 사탕이라든지 뭐 과자, 그 다음에 음료수 같은 것은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 누구나 그거는 뭐 진술을 하면서 그것을 섭취해 가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장시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요는 예. 이게 내용은 사실 커피랑 다과를 드렸고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네. 이건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술은 없었다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음식을 드리기는 드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논의 자체가 저는 이제 꼴대가 옮겨진다고 바뀌는데 처음에 이 논의가 나온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드리면 저는 영상 녹화실이라는 그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대기실에는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거기 계실 때는 뭐 복도 하나만 건너면은 그 저희 탕비실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과가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와서 뭐 얼마든지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그 구속의 상태가 아닌 참고인 피의자들은 본인이 뭘 거기서 먹든 본인이 뭘 가지고 오든 그게 다 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법원 가거나 밖에 어디 나갈 때 자기가 음식물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섭취한다고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교도관들이 피의자들은 딱 그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먹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뭘 먹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것을 허용해주는 교도관도 계실 거고 허용을 안 해주는 교도관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아마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사실은 다과나 이런 반입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 일반 민원인들이 그걸 반입하는 것은 그걸 누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거 그분들 자유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뭔가 과자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허락받고 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구속 피의자들한테 뭐 줬느냐 안 줬느냐, 뭐 쿠쿠다소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조사실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었고 그 판단은 교도관들이 하셨어야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도관들과 어떤 뭐 구속 피의자라든지 뭐 다른 민원인들 아니 저 사람 먹는데 나도 좀 먹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아적이고 사소한 그런 그 갈등이었을 텐데 당연히 업무상으로는 좀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검사가 그거 해결해달라. 사실 제가 해결할 권한도 없고 그 교도관들이 사실 통제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외부 음식 반입이라는 것은 연어 술파티라는 처음에 의혹 제기. 쌍방울이 외부에서 사온 호화로운 연어회가 있었고 소주를 곁들여서 먹으면서 2시간 이상 회유가 있어서 본인이 회유에 넘어가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자백했다 이거였거든요. 거기서 외부 음식이 나와서 그게 지금 안 나오니까 이제 외부만 있으면 무조건 외부 쿠쿠다스도 무조건 외부 음식이야. 쿠쿠다스 먹어도 자백이야. 이렇게 지금 몰아가시는 거고요. 호화로운 연어회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안 나오고 뭐 그냥 10,000원짜리 회덮밥이 나오니까 연어만 들어있으면 무조건 회유야.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거에 일부만 맞으면 그건 다 맞아.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논의 하에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논의의 평면도 전혀 다르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커피나 다과 그거 그냥 있는 대로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예, 그거 먹었다고 해서 뭐 회유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평면을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계신 거라서 사실 뭐 다과나 커피에 반입이 좀 있었다? 그게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아요. 다과나 커피에 반입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구속 피의자에게 먹게 할 거냐 먹지 않게 할 거냐는 본인들 권한이에요. 교도관들 권한이라고요. 근데 그 권한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전혀 평면이 다른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다만 술 부분은 없었다는 걸 명백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술 부분은 당연히 그것도 반입이
금지되지 않아요. 다만 그거를 그 구속된 피의자한테 먹게 하느냐, 그거는 당연히 교도관의 재량이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